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의 노시대입니다. 오늘은요, 대구 엔도내과의 정의달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편의 주제는요. 네. 근데 내가 자도 피곤하고 또 네. 이유 없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갑상선을 의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네. 이야기를 나눠볼 예. 텐데요. 왜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죠? 무섭게. 피로하거나 네. 무기력하고 또 입맛도 없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거나 뭔가 불안할 때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요, 이 증상이 솔직히 너무 모호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내가 갑상선 질환일 수 있겠다 하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혹시 있을까요?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입맛 없는 거는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고요. 그 외래 피곤하다고 갑상선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갑상선 수치도 괜찮으시고 또 당뇨도 없으시고 해서 아마 스트레스나 이런 거 요인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뛰고 불안한 경우도 또 이게 불안증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맞아. 또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또 꼭 갑상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가슴이 뛰거나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갑상선이 목에 톡 튀어나온 부분 아래에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아니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부어 있다거나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덜한데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병원에 좀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눈 튀어나오는 병으로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예, 맞죠? 그레이브스병이면 또 눈이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눈꺼풀이 말려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특히 젊은 분들이 살이 빠지고 가슴 두근거리고 목이 좀 나온 것 같고 팔다리에 좀 힘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갑상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해당이 되는데 저는 살이 빠지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원장님 다음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요, 이런 증상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치료가 늦어진다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그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은 크게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너무 많아서 생기는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레이브스병이 기능 항진증의 대표 질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필요한 데 비해서 너무 적게 돼서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게 되면은 특히 뭐 젊은 여성분 같으면은 이게 안구 돌출 같은 게 생기면 굉장히 좀 미용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피부나 손톱 이런데 이제 갑상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손톱이 잘 깨집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 계속 놔두게 되면 갑상 호르몬이 많아져서 이제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심장이 부담이 돼서 나중에 심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환자분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최소한 18개월 이상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약 일주일 복용하셔서 낫는 게 아니니까 복용하시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약으로 해서 완치가 될 확률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한번 복용하면 18개월 이상은 꼭 꾸준히 드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능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기능항진증만큼의 그런 부작용은 없는데 기능저하증도 역시 오래 치료하지 않고 두게 되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전병석 혼수 같은 갑자기 환자분이 쓰러지게 된다든지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런 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기능저하증은 신진대사가 호르몬이 적어지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또 심장 주위에 심낭 같은 데 물이 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저하증도 계속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치료를 해서 갑상선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증을 진단을 받으면요, 네.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 기능 이상증이 기능 항진증하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두 개는 이제 치료는 반대겠죠. 기능 항진은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그걸 줄이는 쪽으로 갈 거고 기능 저하증은 그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니까 보충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기능 항진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로 불리는 약물을 치료할 수가 있고 방사선 요드나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을 제거해서 치료를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뒤에 두 개, 방사선 요도나 수술은 필연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갑상선제 약물 치료로 이제 완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1년 반 이상 정도 약물을 투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꾸준히 드셔서 경과가 좋으면 환자분들이 한 60에서 70% 정도는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갑상선제 만약에 반응이 없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 요도 치료나 이제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갑상선이라는 질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티로글로불린 하는 단백질하고 음식에서 섭취하는 요오드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먹어야 되는지 적게 먹어야 되는지 갑상선 특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다 보니까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될 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항진이든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특히 다시마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고요. 사람들이 또 뭐 된장국이나 김치국, 국을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그 국에 육수를 낼 때 다시마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육수를 낼 때 다시마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요오드 섭취량이 세계에서 일본하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높을 것 같아요. 네네네. 미역국도 좋아하고.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 소금을 또 우리가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죠?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소금이 요오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일본하고 특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특히 갑상선 질환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요 1편부터 4편까지 정의달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당뇨병의 약물요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각 혈당 수치가 의미하는 걸 알아봤고 갑상선 암 꼭 수술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 갑상선 기능 이상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이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